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오늘은 2025년 3월 3일입니다. 여기 탑뉴스에 보시면은 세 분이서 아주 심각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 영국의 스타머 총리, 그리고 왼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오른쪽으로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세 분이서 모여가지고 뭔가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본데, 이거는 이제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어, 트럼프하고 같이 파토, 거기서 완전히 이제 회담이 결렬되고 난 후에 요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번 주말인가 영국의 이제 스타머 총리가 또 트럼프를 만난다 그러니까 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를, 세상이 참 요상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프랑스하고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게 이제 그 휴전을 하는데, 항공, 해상, 에너지 인프라, 이거를 1개월 동안에 부분적 휴전을,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제 휴전을 좀 하자 러시아한테 제안을 하는데, 지상 전투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상은 전투를 하는데 바다하고 비행기 날려가지고 뭐 전투기 공격 같은 거 가지 말고 에너지 인프라,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런 거는 포함하지 말고 지상 전투만 하자. 프랑스와 영국이 그것을 제안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을 계속하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은 젤렌스키 이 방향을 바꾸거나 사임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로이터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로 읽어보실 분 읽어보시고, 기타 뉴스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카머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인데, 하워드 루트닉이 관세가 내일 3월 4일, 지금 뉴욕 시간으로 3월 3일 저녁이 되는데, 내일 3월 4일에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관세 때린다고 했는데, 정말 때릴 것인지 내일 가보면 알게 되니까.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에 이제 51번째 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찰스 왕과의 회담에서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도 그러면은 영국 쪽하고 이제 관련이 돼가지고 뭐 영국 프랑스가 한 편 먹는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지.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지금 또 뭔가 폭격을 해가지고 3명 부상을 입고 2명 사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전면 봉쇄를 실시했는데, 지금 이제 이러다가 휴전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럽니다. 요거는 기사 안에 들어가서 잠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기사가 있고, 그리고 USAID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국제 개발처라고 그러는데, 이 개발처 고위 관리들이 그게 이제 지원금이 다 끊기게 되니까 열 받았는지 기관을 해체하면 불필요한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돈 끊으면 죽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끊을 거냐.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휴가 중이다. 나 휴가 보내라고 바쁘니까 거기 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USAID도 저도 몰랐는데 나는 미국이 뭐 좋은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보니까 엉뚱한데 다 돈이 가가지고 이게 거기에서 뭐 70%는 안에 미국 내에서 해외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돈이 막 절반 이상이 다 빠져나가고, 어디로 빠져나간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미국은 뭐 주축국이 돼가지고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그 돈이 뭐 장난이 아닌 숫자가 빠져나가니까.
뭐 하여튼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그게 뭘 한다고 이렇게 미국의 적자를 좀 이렇게 줄여보겠다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게 두 사람만 탓할 게 아니고 어떤 전체 지구적인 관점에서 지금 흐름이 블록화되어가는 외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 하나, 아시아에 하나, 또 미주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화되어 가지고 가는 그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거를 다 유럽에도 나토 지원할 수 없으니까 거기도 하나 독일 앞세워 가지고 너 알아서 해. 그럼 아시아는 일본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저 중동은 이제 이스라엘 너가 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맡기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을 좀 줄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콩고 군인들에 대한 얘기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콩고 군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히토리오나 지하자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르완다 반군들에게 M23인가 그 반군들이 있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강간, 살인 이거를 이제 재판을 막 강간하고 살인하면 도망가면서도 아유 사람들이 참 군복과 평상복을 섞어 입고 예배당에 몰려들었다. 예배당에서 아마 재판을 하는 건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요것은 앞에 이제 젤렌스키라는 스타머 총리, 마크롱 대통령 세 명이서 한 달 휴전하는 그 기사를 제가 가서 한글로 번역기를 돌린 건데 영국의 이제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사이의 오벌 오피스 파열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평화 제안에 대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는 독일을 이렇게 좀 앞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영국, 프랑스는 또 자기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유럽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EU가 이제 연합적인 시스템으로 가다가 영국이 거기에서 브렉시트를 한 이후에 또 한 번에 이렇게 과도기를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영국의 그 스타머 총리가 일요일 날 런던에서 유럽 정상들의 정상회담을 주최를 했다. 유럽 정상들이 아마 이제 모여가지고 야 이제 유럽 어떻게 할 거냐 저 트럼프가 이제 그 나토도 지원 안 하고 막 해체하라고 우리가 방위비도 막 그 올리라 그러고 2% 이상씩 물론 이제 뭐 영국 프랑스나 그리스 알바니아 뭐 이런 독일 이런 나라들은 2% 이상 방위비를 부담을 해오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다 해야 유럽에서 부담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맞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1개월간 휴전 가능성을 했는데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프랑스는 뭐 그동안에 계속 독일한테 그 얻어먹다 뭐 이런 말씀은 또 그거 하니까 독일한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지금 이제 상황에서 돈 많은 놈이 장땡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장 노엘 바룻 프랑스 외무장관 항공, 해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휴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에 전념할 때 이거를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거다. 러시아가 다시 또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이번에 휴전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좀 이상적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게 마크롱 대통령이 한 달간의 휴전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하여튼 미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고 싶다. 왜냐하면 유럽 자체적으로 지금 해나가기에 그동안에 미국이 좀 폭력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토나 군대를 지원해가지고 다 유럽을 사실 막아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너가 왜 그렇게 폭력적이냐 이런 식으로 유럽은 에헴하고 무게 잡고 양반 행세를 했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호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야 너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원을 호소를 하는데 이게 별로 이제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시 공격하지 않도록 서방으로부터 명백한 안보 보장을 동반한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야 된다. 사실 뭐 대한민국은 이제 산이 70% 산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국가 간에 공격하기가 힘들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만 전부 평지가 되놓으니까 그냥 막 전차로 쫙 밀고 내려오면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폴란드라든지 뭐 벨로루시는 뭐 러시아 쪽에 이미 붙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유럽에 평원이 있는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어떤 여기서 뭐 안보 보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위험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일부 지도자들이 워싱턴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정책 전환 지금 이거를 큰 어떤 전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지난주 일요일 날 메르츠가 이제 CDU 기독 민주연합 크리스찬 디모크래틱 유니온 그게 이제 1위로 이렇게 총선 결과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유럽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유럽 관리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아마 이제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아마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럽인들은 지금 미국을 열심히 이제 설득하고 있다. 미국이 이제 막상 거기서 이제 발 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감당을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에는 미 제국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영국 주재 미국 대사 피터 맨델슨은 트럼프의 전쟁 종식 계획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요 앞에서 이제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 대륙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했다. 너 유럽 나라들 적어도 2%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데 2% 이상 하는데 한 5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목요일에 긴급 정상회담을 유럽연합은 이제 개최할 거다. 비상이다.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유럽 어떻게 할 거냐. 비상 반상회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정상들은 다 한 자리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상회 공고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에게 유럽 방위 산업과 EU의 군사력 강화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이 키를 지금 러시아는 조용히 있으면서 뭔가를 트럼프를 만나든지 뭔가를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도 키를 갖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뭔가를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우리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충돌을 공개적으로 기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책을 변경한 것을 칭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도전한 것을 비난했다. 젤렌스키는 비난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하고 확실히 입장을 지금 분명 전에는 막뭐 도란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뭐 전혀 뭐 관계가 없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딱 다가오니까 어떤 구도인지 정확하게 딱 드러나니까 문제는 이제 러시아의 러시아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에 앞으로 계속 또 언론은 또 막 그거로 이렇게 푸틴을 또 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한편으로 우려스럽기도 하고 원래 저도 뭐 한국에서 이 교계 기자로 있어봤고 또 워싱턴에 있으면서는 언론에서 보면 워싱턴을 취재하려는 생각보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여기 통과해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한 자리 맡을까 언론 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이분은 집단적 서방의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러시아의 서방의 시각은 지금 이제 유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분열이 지금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서방이지만 미국과 유럽이 서로 나눠지고 있고 블록화 전세가 이제 블록화 되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기사는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협상이 지금 진행되는 중에 또 2명이 사망하고 또 다수 부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발행을 해가지고 기사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붕괴된 영토에 전면적인 봉쇄를 가한 이후 휴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지금 휴전을 하고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 협정의 첫 단계는 주말 동안 다음 단계에 대한 합의 없이 종료가 지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중동을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해나갈 거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맡아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럽 쪽은 독일이 맡아서 가야 되는 거고 아시아 쪽은 일본이 맡아서 가야 되는데 뭐 이거 다 거기 이해관계가 안에 막 있어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 일본이 그 하면 또 일본에 또 막 어떻게 할지 또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요즘에 보면 국제적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에 생존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마스 중동 문제 돌아와서 하마스 이스라엘 이 하마스는 2단계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 계속 이렇게 회담을 해 나갈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영구 철수, 전쟁 종식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우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대가로 더 많은 인질을 석방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4월까지 임시 연장을 제안한 그런 상태. 그래서 하마스 그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휴전 1단계 연장 요구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조금 핀트가 안 맞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또 줄다리기가 지금 또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5개월간의 분쟁 이후에 230만 가자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과 연료를 포함한 모든 물자를 전면 봉쇄를 해버리는 그런 이렇게 그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가자 주민들이 밀가루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2배 이상 이렇게 밀가루 값이 올라가지고 만약에 이 한국 사람 같으면 이제 쌀 값이 하룻밤 자고 났는데 2배 올랐다 그러면 완전히 그 데모 시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자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지금 숫자가 230만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230만 하니까 뭐가 생각났냐면은 젤렌스키가 이제 워싱턴의 공무원,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지금 한 30% 정도 해고를 해 70만 정도 해고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 230만이라는
그 숫자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자 주민들하고 똑같을까? 그 공무원들의 230만 공무원들이 가자 주민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런 그 숫자 같은 숫자가 된 건지 여러 생각이 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 동쪽과 남쪽 국경에 폭격이 이제 지금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탱크가 밤새도록 주변 지역으로 막 대포 쏘고 탱크 폭격 탱크로 막 이렇게 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탄야후 총리실에서는 무슬림의 지금 라마단이 이제 무슬림의 유대인 유월절에 대한 임시 휴전 제한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마단은 1년에 한 달 동안 하는데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그 음력 달력으로 하니까 이제 1년 지나면은 조금씩 앞당겨져 가지고 라마단에 하게 되는데 저도 뉴욕에서 스쿨버스 하면서 제 에스코트가 아주 신실한 무슬림이어 가지고 한 2년을 같이 이제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 라마단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해 뜨면은 해 질 때까지 밥을 안 먹고 해 지면은 이제 가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라마단이 얼마나 이 무슬림들에게 성스러운 건지를 알게 됐는데 이것을 이 라마단과 이렇게 또 유월절 그런 또 유월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하자 서로 간에 이제 무슬림하고 유대교하고 좀 뭔가가 좀 그래도 합치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휴전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마스가 이제 먼저 살아있는 인질, 사망한 인질 절반을 먼저 이렇게 석방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휴전에 합의하면 나머지 인질도 이제 석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목표는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식료품 가격도 막 급등을 해가지고 하마스 그 정부로 밀가루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룻밤 자고 나니까 40세켈 화폐 세켈이 화폐 단위인데 100세켈로 이렇게 올라 버려 가지고 두 배 이상, 2배 반이 올라 버려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제 트럭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몇 달 동안 먹을 이제 식량이 충분하다.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요 기사는 현지 보건 당국에서는 이 가자 지구에서 48,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집계에서는 1,200명이 사망했다.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48,000명 10분의 1에도 4,800명인데 이 1,200명이 사망했다고 그러고 너무 많이 하여튼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전쟁으로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앤 마켓 소식에서는 여기 이제 헬만, 베스트푸드, 미라클, 립크래프트 이렇게 있는데 요 제일 큰 이렇게 막대를 하고 있는 헬만, 베스트푸드 이런 것이 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아주 마켓에서 비용 감소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마켓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뭐 소스로 먹는 거 야채하고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그런 게 헬만이라고 있고 베스트 푸드를 인수를 했는데 헬만에서 인수할 때 또 비싼 값을 주고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 기사를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유니레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대기업에서 뭐 도버 같은 것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 그 회사도 분사시킬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사에 나오고 이런 대기업들이 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거를 이제 쫙 깔아놨는데 물건을 깔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잘 사 먹지를 않으니까 이런 어떤 걸 사 먹냐면은 이제 듀커스 마요네즈 같은 제품, 마이커스 어메이징 마요 이런 그 제품을 이렇게 사게 된다. 가격도 더 싸고 그렇게 하니까
큰 회사의 제품은 두 회사 모두 헬만스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본사를 둔 유니레버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식품 회사인데 얼마 전에 뭐 CEO도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고 새로 뭔가를 매출을 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유니레버는 2000년 헬만스의 소유주인 베스트푸드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부채 인수 등을 포함해서 243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는데 이 어마무시한 돈을 지불하고 베스트푸드를 인수를 했는데 별로 그래도 재미를 못 보고 있다. 적극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조미료 통해 새로운 맛을 출시를 했지만 유로 모니터 데이터에 따르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마요네즈 부분에서 브랜드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쭉 얘기한 것이 매출이 계속 2022년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2024년까지 이것이 쭉 이렇게 매출이 급감하고 이렇게 표는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뭐 이렇게 50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한 45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거. 요 사이에서 5억 달러라면 적지 않은 그런 돈이니까 이것이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사에서 소개해 주는 건 이 빅푸드 앞에서 말한 뭐 헬만이나 베스트푸드 같은 유니레버 같은 빅푸드의 최악의 악몽에 대한 그런 내용.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5가지 디지털 자산의 이름을 발표해 가지고 시장 가치를 급등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5가지 자산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XRP 또 코르도나 솔라나 뭐 이렇게 이제 5가지인데 이것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현재 85,000달러에서 이제 조금 올라갈 거 뭐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통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빼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시동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디지털 자산들을 또 운영을 해가는지를 스테이블 코인은 또 어떻게 해가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 무역의 80%를 글로벌 해양 운송 사업이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안개 가득한 미스티, 안개 자욱한 그 바다를 미지의 바다를 해양 운송 산업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계 무역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로부터 가지고 파나마 운하는 또 가지고 올 건지 멕시코만은 벌써 구글에 들어가면은 걸프 오브 아메리칸 미국의 걸프 바다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 운송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있는데 인텔과 함께 제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누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브로드컴도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전에 올라갔다가 엔비디아와 함께 올라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 올라가는 전망이 아니라 물론 성장은 하지만 플러스 성장은 하지만 그 성장세가 끼어 내려간다는 그런 전망을 해가지고 엔비디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요 5가지를 잘 이렇게 보셔가지고 투자하실 분은 뭐 투자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다음에 비즈니스 소식에서는
틱톡이 미국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누구를 거기에 전략 고문으로 했냐면은 레딧의 공동 설립자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알렉시스 오하니언이 이 전략 고문으로 했다. 미국이 틱톡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혼다가 지금 이제 관세를 막 내일부터 또 이렇게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데 정말 때리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서, 혼다가 원래는 멕시코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멕시코에서 또 25% 관세 때리면은 미국으로 수출해봐야 그거 다 날려버리니까 안 되겠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트럼프가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중요한 이렇게 자동차나 뭐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로부터 미국으로 이제 마구마구 불러들여 가지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다른 데서 만들려면 만들어 봐봐. 관세 그냥 팍팍 때릴 테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 혼다처럼 미국 인디애나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불러들이는 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음은 소식은 이 커피 원두가 비싸져 가지고 커피값이 비싸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여기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중국에서 꾸이저우 프라빈스 모타오라는 이 술 종류인데 뭐 정류수인지 아주 중국의 전통주가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술인데, 모타이 이것을 사람들이 이번에 음력설 전에 많이 판매를 하는데 원래 거의 이제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그 문제가 바로 이제 이 빚 때문에 중국의 부채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꾸이저우에서 이 마을 이름 자체가 빌리지 오브 마오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사에 이 중국 마오타이 마을에서 취약한 소비자 시장, 고향 지방의 경제적 불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올해는 그 인파가 눈에 띄게 적었다. 이 번역을 하니까 딥엘에서는 백주라고 그러는데, 백주 전통주 이거를 지금 이제 사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중국의 부채 문제를 이것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파이어 워터 그거 마시면 막 속에 불이 나는 건지 이름이 파이어 워터가 된대. 로컬 파이어 워터. 마지막으로는 어제 일요일 날 오스카상 후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노라라는 그 영화가 아카데미 5개 부문을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라해서 유튜브에 가서 아노라를 치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가운데 분홍색 입으신 이 여자분이 이 스토리가 뭐냐면 스토리 오브 뉴욕 섹스 워커, 이렇게 그 섹스 워커 상대자가 누구냐 하면은 러시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새로운 삶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뉴욕과 이렇게 모스크바, 이 사람이 모스크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욕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막 굉장히 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뜨거운 장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현실주의적인 아주 영악한 미국의 모습을 대한민국도 좀 배워가지고 실리를 좀 챙기면은 소탐 대실하지 말고 작은 거는 이렇게 내어주고 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큰 판에서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런 걸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